깨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친 정당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당이죠. 미친 정당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치의 목적은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게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탈리아의 칼비노라는 그 소설가인 보이지 않는 도시의 소설에 나오는 대사인데 뭐라 하냐면 지금이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개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당은 미친 정당이어야 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정당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정당 정치 환경을 만들자. 당사가 없는 디지털 노마드 정당을 만들자가 저희 정당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가 있으면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 임차례도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거죠. 그조차도 거부하는 정당이 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동의 횟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동의 횟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사를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 기후 환경 생태를 실천하다 이런 뜻에서 정당을 갖지 말자, 당사를 갖지 말자 이런 뜻에서 디지털 노마드 정당.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존의 정치는 꼭 오프라인에서 육지에 계신 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남극에 있던 북극에 있던 히말라야에 있던 독도에 있던 흑산도에 있던 섬에 계신 우리 민족과 우리 동포와 해외 동포들까지도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것을 21세기에 잘 활용하면 좀 더 폭넓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뜻에서 저희는 당사가 없는 디지털 노마드 정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엄청난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이게 제가 사실 2년 전에 OECD 국가 중심의 개헌 선거 제도에서 의원 정수나 법정 진입률, 의회 제도나 의석 배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만든 게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국회의원, 각 나라의 국회의원의 연봉입니다. 연봉이 그 나라의 GNI 대비 에서 국회의원들이 급여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것들 자료를 비교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1.0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한 배. 즉 다시 얘기하면 노르웨이 인민의 평균 소득과 똑같이 국회의원이 받는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2배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이게 2년 전에 제가 데이터를 만든 건데
2년 전에 대한민국은 4.5배를 받죠. 지금은 5.5배를 더 받습니다. 인민 평균에, 평균 소득에 5.5배를 더 받죠. 여기 멕시코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8.1배를 받았으나 지금은 10.3배를 더 받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국회의원의 급여 임금과 부패 지수는 비례하더라. 그 나라의 부패 지수는 비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당은 사실 이제 이렇게 사회계획을 다시 쓰자. 이건 아니다. 잘못된 사회개혁이니 다시 쓰는 정당이 되자. 네,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자. 제도로 만들자. 이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의 어원은 사실은 그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반민주적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300명만이 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의 반증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명을 찾자고 하는 건데 민주주의의 정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국가폭력은 참으로 잘못된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국가를 만드는 사람이 나잖아요. 내가 언제 국가를 이용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네네. 정권 폭력이고 정복 폭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런 언어조차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명을 찾자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직도 우리는 국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존재합니까? 국민이 아니죠. 인민이지요. 근데 북에서 쓴다고 쓰지 말지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올바른 언어는 올바르게 써야지. 올곧게 써야지. 북이 쓴다고 우리가 못 쓴다. 말이 되냐는 거죠. 언제 통일할 겁니까? 언어부터 통일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그 재헌헌법이라는 건데 이 재헌헌법의 공무원에 대한 그 헌법에 명시된 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헌법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데 62년 박정희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로 바꿉니다. 봉사자로 바꿔버립니다. 수임자가 봉사자로.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안 갖는 거예요. 수임자와 봉사의 차이는 엄청난 건데. 네? 수임자라고 하면은 인민 밑에 있었죠. 주권을 가진 인민의 수임자니까. 근데 봉사자라고 바꾸면서 인민 위로 올라옵니다. 공무원이 인민 너희들한테 시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인민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박정희가 만든 헌법을 지금도 현행 헌법에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에 질문도 안 합니다. 누가? 법학자들이. 그들만의 엘리트 사회에 묻게 사회가 있다는 거죠. 유신 체제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군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당은 거기에 대한 정명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본질로 가자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작동은 정당 작동이야 뭐 강령이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정당이 그래도 너희들이 어떤 잣대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거냐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천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정당 정치가 대부분 다 패거리 정치로 가면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정치 문화를 좀 바꾸자. 새로운 물론 녹색당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회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 또한 타성에 젖을 수 있으니 늘 견제 세력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의회 안에 시민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 일상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당 정치의 새로운 정당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 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 계시다면 작당자로서 참여하자. 우리 모두가 작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자. 더 중요한 거는 지구촌 민주주의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평화통일 가능하다. 또한 이제 조금 바꿔서 이제 다른 얘기를 드리겠지만 21세기 정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아까 추천 민주주의 한다 했지만 그거 말고 좀 더 지금의 정치처럼 그냥 대통령이 된다는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에서 정책이 공약이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21세기 완전히 19세기가 아니냐거든요. 그 사람이 신인가요? 그 사람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는 게 21세기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를 재가외하려고 하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오래전부터 정부한테 계속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 않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선생님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 OECD입니다. 제주의 웰빙 지수를 OECD가 갖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제주도라는 도시와 비슷한 나라의 도시들을 비교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에 대한 현실인데 여기 보십시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요. 이러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누구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표가 있어야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 건지 알아야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없다는 거고 OECD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판결문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 공개하자고 그렇게 요청해도 공개 안 하죠. 우리가 그 판결문 보려면 법제처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판결문 몇 개 보고 나오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판결문 다 공개하자, 데이터 다오 해도 안 합니다. 근데 독일은 합니다. 독일은 다 오픈합니다. 미국도 오픈합니다. 단
미국은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 받고 팝니다. 우리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죠. 그럼에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판결문 공개하는 순간 판사들 다 작살납니다. 이제는 AI가 다 찾아냅니다. 어느 판사가 어떤 판결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OECD인데, 이거 안 보여. 선생님,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보여요? 이게 OECD에서 AI로 전 세계 OECD 국가의 60개국이죠. 60개국의 이상의 정책들을 AI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가장 생산성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기사 보이시죠? 한국은 모범적인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유하지 않지요.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고급 정보를 같이 일반 시민과 공유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양한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연동의 비례대표제에서 다양성 있는 사표율 최소화시키는 민주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베르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자본가인데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칼럼과 논문을 보게 되면 반자본적인 그 칼럼들을 많이 쓰는 교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한다. 투자자입니다. 베리브리안 사람이. 그다음에 끝없는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칼럼을 쓰고 논문을 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도 늘 질문하는 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늘 비교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낸다. 사실은 중국에도 이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도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시야를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공유하는 거고요. 그래서 니네 정당 어떤 잣대로 어떤 강령으로 정당을 꾸리려고 하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 강령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칭 더 나은 삶을 위한 분노한 시민들의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인류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일하자고 자기 결정권과 집단 지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세계의 인권을 준수한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치입니다. 모든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세 번째, 정책연합당 당원은 이 불가침 불가항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삼는다. 네 번째, 정책연합당 당원은 기본권이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구속한다. 다섯 번째, 정책연합당의 당원은 존엄한 존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아는 당원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당원이에요.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정당이 가장 뭐라 할까요? 그래도 대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직 권력은 신뢰인 정당이다. 오직 신뢰가 권력인 정당이다. 네. 신뢰를 잃는 순간 권력 또한 상실하게 된다. 네. 그다음에 당사가 없는 온라인 플랫폼 정당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평등과 생태주의는 당연한 거고요. 예, 의사결정권이 당원에게 있는 정당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독을 뿌렸나? 예,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패거리가 없는 정당. 이유가 있겠죠. 공천권이 없는 정당.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천민주주의 정당을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는 당원이 결정한 사항만 집행하는 정당이에요. 네. 어떤 권한도 권력도 가질 수가 없다. 집행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는 17개 광역단체에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 추첨으로 대리인 대표를 뽑는 정례다. 우린 대표 아니고요. 대리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단임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는 정당입니다.